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로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 승무원이 흑인 가족을 퍼스트 클래스에서 부당하게 내쫓았을 때 처음에는 또 다른 차별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만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유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항공사 전체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상황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탑승구에서는 승객들이 서둘러 자리를 찾는 동안 활기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와 그의 아내 이수진 씨, 그리고 활발한 5살 아들 박민준이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맞춤 네이비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고 매끈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흐르는 듯한 아이보리 원피스를 입은 우아한 이수진 씨는 신나게 뛰어다니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빡빡한 일정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휴가를 즐길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프레스티지 클래스 객실로 들어서자 머리 위 조명에 따뜻한 불빛이 반짝이는 표면에 반사되어 공간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좌석 번호를 확인하며 여기군이라고 말하자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아내와 아들을 자리로 안내하자 근처의 다른 승객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까딱 인사를 하고는 자신들의 준비로 돌아갔습니다. 이수진 씨는 민준이가 자리에 앉는 것을 도와주고 작은 장난감 비행기를 건네주자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한편 박진우 씨는 편안한 비행을 위해 그들의 기내용 가방을 머리 위 짐칸에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객실 반대편에서 승무원 최유미는 날카롭고 설명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유니폼을 매만지며 자세를 굳히고 권위적인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판단의 기미가 서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최유미가 의심이 섞인 톤으로 박진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탑승권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박진우 씨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재킷에서 탑승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물론이죠.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승무원의 이상한 말투를 눈치채고 고개를 들었고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최유미는 마치 무언가를 샅샅이 찾는 듯 표를 꼼꼼히 살폈고 다시 세부 사항을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프레스티지석이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우 씨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지정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지만 이수진 씨는 그의 눈에 스치는 미세한 긴장감을 알아차렸습니다. 최유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명백히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지상 직원에게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는 재빨리 말하고는 커튼 뒤로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박진우 씨는 표정을 알 수 없는 얼굴로 자리에 기댔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이수진 씨가 걱정 섞인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손을 잡았습니다. 아마 그냥 일상적인 확인일 거야. 걱정 마. 그가 속삭였지만 그의 얼굴에 어린 긴장감은 그 역시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갤리 승무원 공간에서 최유미는 지상 직원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상황이 좀 생겼어요. 그녀는 프레스티지석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이쪽에 앉은 가족이 있는데 표가 유효한지 확인해야겠어요. 전화기 너머의 직원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박 씨 가족은 몇 주 전에 예약을 확정했고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최유미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자세를 바로잡은 뒤 다시 프레스티지석으로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박 씨 가족의 좌석 앞에 다시 멈춰서서 그녀는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야겠습니다. 예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진 씨와 박진우 씨는 서로 눈을 맞추었고 둘 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분위기 변화를 감지한 민준이가 장난감에서 고개를 들고 의아해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 밑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입니까? 그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좌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유미는 여전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갤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다른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벌어지는 장면에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박진우 씨가 승무원을 따라가는 것을 보며 불안감이 깊어졌습니다. 민준이가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순진한 목소리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를 안심시키려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가, 걱정 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 아줌마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갤리 안에서 박진우 씨는 최유미의 갑작스러운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손님, 그녀가 권위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약의 몇 가지 문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박진우 씨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이 표는 몇 주 전에 전액 지불하고 완전히 확정된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최유미는 방어적인 태도로 팔짱을 꼈습니다.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프레스티지석은 프리미엄 객실이며 모든 승객이 정말로 여기에 어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박진우 씨는 표정을 알 수 없는 얼굴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낮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즐거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프리미엄 객실이라. 그가 비꼬는 투로 반복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최유미는 자신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갑자기 깨닫고 움찔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급히 긴장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저는 단지 규정을 따를 뿐입니다. 박진우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겉으로 드러난 평정심은 약간의 짜증을 간신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그럼 해결합시다. 제 가족이 프레스티지석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객실에는 희미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들의 궁금한 시선의 무게를 느꼈지만 이제는 작은 장난감 비행기를 가지고 노는데 열중인 민준이에게 집중했습니다. 옆 좌석에 앉은 중년 남자가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억지로 정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오해일 뿐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불안감은 명백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박진우 씨와 최유미가 사라진 갤리 쪽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갤리 안에서 최유미는 김지은이라는 젊은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속삭이며 이야기하자 지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녀는 박진우 씨를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약 시스템은 확인해봤어요? 최유미는 실망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했어. 하지만 이건 표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 좀 봐. 그녀는 박진우 씨를 향해 살짝 고갯짓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프레스티지석 승객처럼 보여? 지은의 눈이 놀라움으로 살짝 커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정하면 안 돼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표가 유효하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최유미는 대답을 삼키고 갤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박진우 씨에게 돌아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손님, 그녀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예약을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 일반석으로 이동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박진우 씨의 고개가 살짝 기울어졌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근거로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표준 절차입니다. 최유미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박진우 씨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최유미를 불편하게 만드는 톤으로 낮아졌습니다. 우리를 프레스티지석에서 옮기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신이 규정을 따르는 것 같지 않군요. 최유미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인터컴이 울렸습니다. 기장의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몇 가지 최종 조정을 마치는 동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내에 감사드리며 순조로운 비행을 약속드립니다. 최유미는 박진우 씨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보고는 그 안내 방송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실례하죠. 그가 차갑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적기인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계획대로 진행해. 전화를 끊은 후 그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최유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더욱 불안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최유미는 명백히 확신이 없는 채 망설였습니다. 말없이 그녀는 몸을 돌려 프레스티지석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서자 객실은 조용했고 모든 눈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말없이 질문하며 박진우 씨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최유미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말했습니다. 손님, 그녀가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약을 확인하는 동안 손님과 가족분들이 일반석으로 이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수진 씨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박진우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최유미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표는 확인되었고 전액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를 옮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지금 듣고 싶군요. 최유미는 박진우 씨의 시선 아래서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움찔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더 이상 단순한 수군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은 친절해 보이는데 무슨 문제죠? 한 노부인이 속삭였습니다. 근처에 한 젊은 남자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만 옮기라고 하는 거죠? 승객들의 커지는 소음에 최유미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손님, 이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가 경고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협조해주지 않으시면 보안 요원을 부르겠습니다. 이수진 씨의 눈이 가늘어졌고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막 말을 하려 할 때 박진우 씨가 손짓으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천천히 일어서서 정장 재킷을 매만졌습니다. 보안 요원을 부르겠다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겁니다. 객실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도전은 주변에 부인할 수 없는 불안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최유미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지만 그녀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짐을 챙겨주십시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본 후 이수진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괜찮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반석으로 가지. 그들은 좁은 중간 구역에 앉게 되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이수진 씨가 민준이를 앉히는 것을 도와준 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프레스티지석과 그들의 새 좌석 사이의 명백한 차이는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위엄을 지키며 앉았습니다. 한편 최유미는 갤리로 돌아와 승객들의 대화를 들으며 속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한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표도 확인됐는데 왜 그렇게 대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최유미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속으로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유미는 자신의 결정이 어떻게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갑자기 깨닫고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프레스티지석의 수군거림이 커졌지만 그녀는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위장을 휘감았습니다. 그녀가 갤리로 돌아가 전화기를 들자마자 전화기가 진동하여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의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최유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기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직설적이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최유미 씨, 방금 항공사 경영진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항공편의 한 승객이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최유미는 차가운 공포의 물결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꽉 쥐었고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표준 절차였습니다. 그녀는 목소리에 불안감을 감추려 했으며 대답했습니다. 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른 후 기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기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세요. 여기서 스캔들을 일으킬 여유는 없습니다.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심하길 바랍니다.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최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에 땀을 닦고 박진우 씨와 그의 가족이 조용히 앉아있는 일반석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자세는 차분했지만 그의 날카롭고 끈기 있는 시선은
최유미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결정의 무게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차가운 현실을 느꼈습니다. 일반석에 앉아있는 박진우 씨는 일어난 일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우아하게 앉아 있었고 이코노미석으로의 강등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옆에서 이수진 씨는 여전히 장난감 비행기를 가지고 노는 민준이의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프레스티지석을 향한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프레스티지석에서는 단순한 수군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승객들이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지나가는 최유미를 막아섰습니다. 그 가족은 유효한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최유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녀가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문제 없습니다. 남자는 납득하지 못한 듯 보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명백한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유미는 재빨리 몸을 돌려 갤리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김지은은 음료를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최유미를 향한 실망스러운 시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음료 쟁반을 건넸습니다. 이거 해결해. 그녀가 날카롭게 속삭였습니다. 저 남자는 보통 승객이 아니야. 오랫동안 조용했지만 분명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최유미는 짜증이 났습니다. 난 그냥 규정을 따랐을 뿐이야. 사람들이 질문을 받으면 과민 반응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김지은은 쟁반을 큰 소리로 내려놓았습니다. 명백히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규정을 따르는 것이 누군가에 대해 잘못된 가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그리고 이제 당신은 프레스티지석 전체를 적으로 만들었어. 최유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갑자기 갤리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휩쌌습니다. 그녀가 전화기를 들었을 때 이번에는 기장이 아니었습니다. 항공사 경영진 사무실에서 차가운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유미 씨, 각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프레스티지석 좌석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유미는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단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에는 관심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확인된 표를 가진 가족을 프레스티지석에서 내쫓았습니다. 문제의 승객은 박진우 씨입니다. 시스템에서 그의 프로필을 즉시 확인해 보길 권합니다. 그녀가 전화기를 내려놓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비스 컴퓨터로 서둘러 갔고 손이 떨리며 박진우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그의 프로필이 나타났을 때 그녀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 옆에 굵은 글씨로 된 직함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최대 주주, 오너. 최유미의 목이 말라붙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여행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공사의 소유주였습니다. 한편 일반석에서 박진우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유미가 창백하고 당황한 모습으로 갤리에서 나왔을 때 그는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아까의 억지 자신감은 사라지고 이제 그녀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우 씨에게 다가가면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박 회장님, 그녀가 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쪽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진우 씨는 천천히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실수라 그가 반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근거로 내 가족을 프레스티지석에서 내쫓았습니까? 최유미는 올바른 단어를 찾으려 했으며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예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씨가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최유미의 얇은 변명을 베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객실 전체 앞에서 우리 가족을 망신시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눌린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에 대해 잘못된 가정을 했고 이제 와서 간단한 사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민준이가 엄마를 쳐다보며 그녀의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살짝 움직이며 장난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박진우 씨가 이수진 씨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은 그녀를 진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진 씨, 그가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맙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시선을 최유미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의 무게는 최유미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신의 상사들에게 직접 제기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되었지만 경고의 기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최유미는 대답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갤리로 돌아섰고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지만 이전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갤리 안에서 그녀는 카운터를 꽉 잡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박진우 씨는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호작용을 되짚어 보았고 이제 그녀의 실수의 무게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는 김지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극심한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최유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지은은 천천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고 이제 당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최유미는 주먹을 꽉 쥐고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고 전화를 받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아직 전화기 너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손가락에서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유미 씨, 경영진 사무실에서 박 회장님의 신원을 확인했고 그들은 매우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시는 명확합니다. 즉시 그의 가족을 프레스티지석으로 돌려보내고 개인적으로 사과를 전달하세요. 최유미의 손가락이 전화기를 쥔 채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유미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귀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김지은은 팔짱을 낀 채 표정에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녀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해결해. 최유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유니폼을 바로잡고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갤리에서 나왔습니다. 일반석으로 돌아가는 각 걸음은 마치 납덩이를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실수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박 씨 가족에게 다가가자 다른 승객들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흥미와 판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박진우 씨와 이수진 씨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박 회장님, 그녀는 억지로 그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항공사를 대표하여 가족분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것은 제 쪽의 잘못된 판단이었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수진 씨의 눈썹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명백히 납득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의 차가움은 마치 피부를 뚫는 얼음 같았습니다. 최유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경영진 사무실에서 즉시 프레스티지석으로 돌아오시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좌석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씨는 최유미의 얼굴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수진 씨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프레스티지석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태도는 우아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박진우 씨는 거의 불안할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프레스티지석에 도착하자 최유미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좌석을 정리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했습니다. 쿠션, 탄산수, 모든 작은 세부 사항까지.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진우 씨, 이수진 씨, 그리고 민준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중립적이었지만 지울 수 없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더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최유미가 부드럽지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박진우 씨가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알려드리죠. 최유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러나 남은 존엄성을 지키며 갤리로 재빨리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레스티지석 객실은 조용했지만 승객들의 무거운 시선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고 쉽게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최유미가 갤리로 돌아왔을 때
김지은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확고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너도 알지? 최유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진우 씨의 침착한 표정은 용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수레바퀴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더 깊은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비행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서 최유미는 남은 업무에 집중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승객 한 명 한 명의 시선은 마치 조용한 심판처럼 느껴졌고 모든 상호작용은 그녀가 저지른 실수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다시 프레스티지석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박진우 씨와 그의 가족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착해 보였지만 그들의 존재는 그녀가 벗어날 수 없는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폭풍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씨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똑바로 앉아 휴대폰으로 신중하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정확하고 의도적이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이수진 씨는 의자에 기대어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주스 상자를 행복하게 빨고 있었고 공중에 떠 있는 긴장감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평온함과 객실 내부의 불안의 소용돌이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분위기 변화를 눈치챈 것은 최유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갤리에서 조용히 관찰하던 김지은은 프레스티지석 승객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 남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들 입장이었다면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본사에 직접 제기할 거야. 갤리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최유미는 얼어붙었습니다. 한때는 평범했던 소리가 이제는 그녀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꽉 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유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정했습니다. 기장의 대답은 빠르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최유미 씨, 방금 경영진 사무실에서 또 다른 업데이트가 도착했습니다. 박 회장님의 법무팀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체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착륙 시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최유미는 전화기를 더 꽉 쥐었고 위장이 꼬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장님. 그녀가 약하게 대답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이 일이 잊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프레스티지석에서 박진우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쓰던 메시지는 무엇이든 끝났습니다. 이수진 씨가 그에게 돌아섰고 그녀의 표정은 이제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조용하네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침묵의 무게를 이해한다는 듯이. 박진우 씨가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책임의 문제야.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 이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항상 전략적이었고 그의 접근 방식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성공의 이유이기도 했고 그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갤리에서 최유미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명백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김지은이 그녀를 관찰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야? 최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모르겠어.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김지은의 표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대하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이제 이건 네 손을 떠났어. 최유미는 김지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행의 남은 시간은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엔진의 끊임없는 웅웅거림은 공기를 감싸고 있는 긴장감을 덮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프레스티지석의 다른 승객들은 계속해서 박진우 씨와 그의 가족을 힐끗 쳐다보았고 일부는 존경심을, 일부는 조용한 수군거림을 보냈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하자 기장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트레이 테이블을 제자리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 여러분, 착륙 준비하십시오. 박진우 씨는 안전벨트를 매고 이수진 씨에게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곧 도착할 거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갤리에서 최유미는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몇 초가 지나갈 때마다 위장의 매듭이 더해졌습니다.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아무런 환상도 없었습니다. 착륙 후에는 안도가 아니라 더 많은 질문, 더 심한 조사, 그리고 아마도 더 무거운 결과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김지은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최유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착륙했고 익숙한 흔들림은 대부분의 승객들에게 비행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평범한 착륙, 그들의 여정의 또 다른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최유미에게는 시련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갤리 근처에 서서 그녀는 승객들이 짐을 챙기는 동안 카운터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프레스티지석을 힐끗 쳐다보았고 그곳에는 박진우 씨와 그의 가족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무르기로 한 결정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두려워하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갤리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최유미는 움찔했고 신경이 완전히 곤두섰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손가락을 떨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최유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최유미는 다시 기장의 날카롭고 직설적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다. 경영진 팀으로부터 상황을 완전히 보고받았다. 당신은 비행기에 남아 당신의 행동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떠나지 마라. 최유미의 위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꽉 쥐었고 숨이 얕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약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기 전에 김지은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왔지, 그렇지?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유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 요원, 경영진, 아마 이사회 멤버들까지도. 김지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마지막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한때 분주했던 객실은 갑자기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유미는 박진우 씨가 일어서서 재킷을 깔끔하게 매만진 후 기내용 가방을 드는 것을 보기 위해 제 시간에 몸을 돌렸습니다. 이수진 씨는 조용히 그들의 물건을 모았고 민준이는 장난감을 꽉 쥐고 순진하게 부모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최유미는 망설이며 약간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회장님, 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우 씨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톤의 확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만두세요.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밖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당신이 할 말을 모두 들어야 할 겁니다. 이수진 씨는 최유미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진 후 민준이의 손을 잡고 통로로 걸어갔습니다. 박진우 씨가 그 뒤를 따랐고 그의 존재는 확고하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들이 출구에 도착했을 때 제복을 입은 2명의 보안 요원이 비행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박진우 씨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인 후 최유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유미 씨, 한 요원이 딱딱하게 불렀습니다. 최유미는 목이 메었습니다. 네,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비행기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갤리로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박진우 씨는 문가에서 잠시 멈춰서서 최유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최유미의 몸에 차가운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말 없이 그는 가족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이 터미널로 사라지자 최유미에게는 자신의 결정의 무게가 완전히 덮쳐왔습니다. 요원들은 이제 움직일 시간이라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떨리며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혹독한 현실이 덮쳐왔습니다. 박 씨 가족이 터미널에 들어서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대화가 조용히 잦아들고 많은 사람들이 몰래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착 게이트 근처에서 깔끔한 정장을 입은 2명의 항공사 고위 임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굳은 자세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은퇴 안경을 쓴 키 큰 남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긴장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박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운영본부장 김태호입니다. 항공사를 대표하여 회장님과 가족분들이 겪으신 용납할 수 없는 대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는 이수진 씨는
침착하지만 단호했고 손가락은 민준이를 살짝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박진우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이건 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귀사가 지킨다고 주장하는 기준, 오늘 명백히 실패한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태호는 침을 삼키며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이미 내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책임 규명이 있을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 절차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책임 규명이라. 그가 반복하며 그 단어가 공중에 떠있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의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말은 잘못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행동이 바로잡는 것이죠. 김태호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관련 승무원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CEO께서 직접 이 문제를 더 자세히 논의하기 위해 회장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박진우 씨는 이수진 씨에게 돌아섰고 그녀는 동의의 뜻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태호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정을 잡으세요. 그가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박진우 씨는 이수진 씨의 손을 잡고 수암을 찾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임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뒤에 남겨졌습니다. 한편 여전히 비행기 안에서 최유미는 2명의 보안 요원에게 둘러싸여 갤리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차가운 테이블 표면에 달라붙었습니다. 한 요원이 침묵을 깼습니다. 최유미 씨, 이 비행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완전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항공사 경영진 팀은 현재 박 회장님의 공식 불만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유미의 시선이 요원들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그녀의 숨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요원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최유미 씨, 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왜 확인된 프레스티지석 예약을 한 가족을 내쫓기로 결정했습니까? 최유미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즉시 다시 닫았습니다. 올바른 대답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고 방어적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녀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구역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프레스티지석은 프리미엄 좌석이고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췄고 그녀의 문장은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에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요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였습니까? 최유미 씨? 그의 질문에는 회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울리지 않았다고요? 최유미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갑자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공포를 느끼며 저는 실수했어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요원이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톤은 더 딱딱했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동이고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십니까? 최유미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인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약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두 요원은 서로 시선을 교환한 후 한 명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의 일은 모든 승객이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비행에서 일어난 일은 그 반대였습니다. 최유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단어가 그녀에게 벗을 수 없는 짐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규모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박 씨 가족에게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박진우 씨의 날카로운 시선과 이수진 씨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존재감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터미널에서 박 씨 가족은 수암을 찾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장난감을 꽉 쥐고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를 신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일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진우 씨와 이수진 씨는 조용히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쉽게 읽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평온함 아래에는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수진 씨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 무언가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좌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가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가 대답했습니다. 항공사의 명성이 걸려 있어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망신을 당할 뿐이야.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자 박진우 씨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메시지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그의 법무팀이 이 사건을 항공사 이사회에 이미 보고했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자 그의 입술에 얇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행동할 거야. 그가 부드럽지만 권위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가방을 챙긴 후 그들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공항 밖으로 향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여전히 다른 승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일부는 동정심을, 일부는 분노를 보였습니다. 일어난 사건은 흔적을 남겼고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씨에게는 하루가 아직 멀었습니다. 더 많은 회의, 내려야 할 결정, 그리고 시행해야 할 변화가 있었습니다. 터미널 밖에서 기다리는 차에 타면서 그는 공항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시작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지만 그날의 무게는 그들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죽 시트 위에서 손가락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곤히 잠든 민준이의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장난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직 엔진의 낮은 웅웅거림만이 침묵을 채웠지만 박진우 씨의 마음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마침내 이수진 씨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면 맞서 싸울 힘이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고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박진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지나가는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알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건 단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기준을 세우는 문제야. 이수진 씨는 깊은 숨을 내쉬고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항상 박진우 씨가 불의에 대처하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식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공격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전략을 신뢰하면서도 그녀는 느끼는 약간의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무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그녀가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원인이에요. 박진우 씨는 살짝 고개를 돌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잡을 거야.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가 그들의 진입로로 들어서자 민준이가 살짝 눈을 뜨고 작은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이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그를 차에서 안아내렸고 박진우 씨는 잠시 차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법무팀의 메시지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항공사 이사회는 이미 통보를 받았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과, 정책 검토에 대한 모호한 약속, 전형적인 위기관리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씨는 단기적인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메일을 열고 항공사 CEO에게 직접 보내는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이사회에도 사본을 보냈습니다. 그의 톤은 프로페셔널하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제목, 즉각적인 조치 요구. 오늘 237편에서 제 가족이 겪은 대우는 용납할 수 없으며 귀사의 조직 내에 더 깊은 문제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한 직원의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지 없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주요 주주로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행동 계획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직원에 대한 의무적인 감수성 및 편견 교육, 차별에 대한 더 엄격한 책임 규정, 모든 승객에 대한 공정하고 존중하는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공개적인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계획 단계를 설명하는 공식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기대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박진우 드림. 박진우 씨는 이메일을 다시 읽고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지만 그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이수진 씨는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그의 이마에서 곱슬머리 한 가닥을 쓸어주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잠들자 그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진우 씨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노트북에 고정되어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편안해 보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극심한 집중력이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로 분주했습니다. 그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수진 씨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키보드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그들에게 단순한 홍보 문제가 아니야. 법적, 재정적 책임 문제야. 내가 그걸 완전히 이해하게 만들어줄 거야. 한편 공항에서 최유미는 차가운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경은 거의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보안팀의 초기 신문 후 그녀는 다음 단계를 기다리기 위해 이곳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으로 가득 찼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클립보드를 든 강인해 보이는 여자, 그리고 노트북을 든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고 그들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권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유미 씨, 여자가 차갑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237편 사건에 대한 초기 검토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식적인 청문회는 아니지만 더 깊은 조사를 위해 모든 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최유미는 침을 삼켰습니다.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네, 안경을 쓴 남자가 안경을 고쳐 쓰고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죠. 박 회장님과 그의 가족을 프레스티 지석에서 내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유미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을 더 곤경에 빠뜨리지 않을 올바른 대답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표가 유효한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젊은 남자가 노트북으로 빠르게 타이핑했고 키보드 소리는 방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생각했다고요? 여자가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근거로요? 최유미의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궁지에 몰린 동물 같았습니다. 그들은 프레스티지석 승객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인정했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는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여자와 그녀의 동료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한 후 다시 말했습니다. 최유미 씨, 당신이 한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십니까? 최유미의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이제는요, 네, 그녀가 떨며 대답했습니다. 실수했어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안경을 쓴 남자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모든 승객이 공정하고 존중받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책임을 다하는 데 실패했고 그 방식은 당신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최유미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실수의 무게가 서서히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편견을 드러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검토팀이 그녀가 비행에서 내린 모든 결정을 계속해서 조사하는 동안 몇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세션이 끝났을 때 최유미는 완전히 탈진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이 한 가닥실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언제까지 버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에서 안내되어 나오면서 그녀는 속보 헤드라인 2번 적이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주요 항공사 주주, 기내 차별 사건 후 개혁 요구, 그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져 있었습니다. 박 씨 가족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는 이미 소셜미디어와 주요 뉴스에서 폭발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넘쳐났습니다. 항공사, 주주가족 학대 후 비난 직면, 3만 피트 상공에서의 차별, 프레스티지석표에도 불구하고 가족 쫓겨나. 모든 기사는 항공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그렸고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표하는 더 넓은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박진우 씨는 조용히 쏟아지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대중의 지지는 명백했습니다. 분노와 실망의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차별 경험을 공유하며
항공사를 태그하고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그의 전화기는 전화와 메시지로 끊임없이 진동했지만 대부분은 무시했습니다. 그의 초점은 내일 있을 항공사 CEO와의 회의 준비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이수진 씨는 전문가 패널이 한 가족이 좌석에서 쫓겨난 사건에 대해 토론하는 뉴스 세그먼트를 시청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이것은 대중을 상대하는 산업의 체계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존엄으로 대우받는 사람과 의심받는 사람을 결정하는 암묵적인 편견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TV 소리를 끄고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전혀 개의치 않고 블록을 즐겁게 가지고 노는 민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확고한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순수함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변화를 위해 싸울 동기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항공사 본사에서는 긴급 위기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CEO인 한상철은 길고 반짝이는 회의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턱은 굳어 있었고 그의 경영진 팀이 서둘러 해결책을 찾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보고서, 미디어보도 스크린샷, 소셜미디어 분석 자료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매분마다 새로운 헤드라인, 새로운 반발, 새로운 대중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건 재앙이야. 한 임원이 보고서를 읽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전에도 홍보 문제가 있었지만 이건 달라. 이건 단순한 고객 불만이 아니야. 주요 주주가 관련되어 있어.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를 잃을 수도 있고 더 나쁘게는 우리 명성이 완전히 무너질 거야. 한상철은 손을 들어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내부 검토는 어디까지 진행됐지? 해당 승무원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직 처분되었습니다. 인사 담당 상무가 말했습니다. 한상철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명백히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직?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상대는 박진우야. 그는 쉽게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는 실질적인 변화를 원해. 임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그들을 강요하기 전에 그들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유미는 소파에 꼼짝 않고 앉아 노트북 화면에 적힌 날카로운 단어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해고 통지서. 인사팀의 이메일은 짧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237편에서의 귀하의 행동은 당사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핵심 가치와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귀하는 해고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단어들을 반복해서 읽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존경받는 승무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경력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녀 자신 외에는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알림으로 계속 진동했습니다. 친구, 전 동료, 심지어 뉴스를 본 먼 친척들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일부는 동정을 표했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것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돌리기 위해 TV를 켰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바로 그녀의 삶을 무너뜨린 사건을 토론하는 뉴스 앵커였습니다. 항공사의 이번 사태 처리 방식은 대중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승무원의 행동에 명백한 인종적 함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의식적인 편견이 아무리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심각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녀는 즉시 TV를 껐습니다.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규정을 따르고 있었고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자신을 믿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편견이 그녀의 결정을 지시했고 그 결정들은 박진우 씨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녀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회사에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들었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메일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저의 사과, 박 회장님 내외분께 237편에서 제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야 제 개인적인 편견이 제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제가 회장님과 가족분들에게 끼친 고통과 수치심을 깊이 후회합니다. 제 행동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제 잘못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사과 한마디로 일어난 일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저의 진심 어린 후회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보내기를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박진우 씨는
서재에 앉아 항공사가 제안한 개혁안 초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의무적인 훈련 프로그램, 책임 규정, 그리고 더 포용적인 회사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 옆에 차를 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건가요? 그녀가 문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의자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석적이었습니다. 시작일 뿐이야.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수진 씨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건 한 직원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니야. 박진우 씨가 계속했습니다. 이건 다른 누구도 우리가 겪었던 것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거야. 이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약속을 지키도록 확실히 해야겠네요. 박진우 씨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확고한 결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진우 씨는 도시의 번화한 거리를 가로지르는 반짝이는 유리벽에 우뚝 솟은 건물인 항공사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깔끔하게 차려입은 비서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명백히 긴장했지만 정중했습니다. 박 회장님,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한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입니다. 박진우 씨는 조용히 여자를 따라 매끈하고 환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는 지나갈 때 직원들의 비밀스러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일부는 호기심을, 일부는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큰 회의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항공사 CEO인 한상철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박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사건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는 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취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관련 승무원은 해고되었습니다. 그가 시작했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 특히 고객 서비스 역할을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감수성 및 편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더 엄격한 책임 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씨는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피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상철이 끝마쳤을 때 그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가 손가락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한 직원을 해고하고 몇 가지 훈련 모듈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귀사의 문화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룻밤에 바뀌지 않습니다. 한상철의 자세가 살짝 바뀌었지만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단순한 홍보 활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박진우 씨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톤은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하세요. 당신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한상철이 박진우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실행에 대한 월간 진행 보고서를 원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실제 데이터, 사건 동향, 직원 피드백,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한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요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부팀이 스스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투명성을 갖춘 제3자 감사를 원합니다. 한상철은 다시 박진우 씨를 쳐다본 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우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위기관리 이상인지 지켜보겠습니다. 한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박진우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네, 제 가족뿐만 아니라 귀사의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차별을 경험한 모든 승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한상철의 턱이 살짝 굳어졌지만 그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공식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박진우 씨는 살짝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의 자세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합시다. 한 대표, 제 협력을 아니라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긴장이 방 안에 남아 있었고 한상철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작아졌습니다. 박진우 씨가 항공사 본사에서 나올 때 그의 전화기는 알림으로 계속 진동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여전히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엄청난 지지에도 불구하고 박진우 씨는 더 깊은 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분노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체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수진 씨는 주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항공사 홍보팀의 이메일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공식적인 사과와 정책 개혁 약속이 담긴 그들의 계획된 공개 성명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박진우 씨에게 간단한 질문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박진우 씨가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으며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수용 가능. 이수진 씨는 그것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수용 가능이라니요. 그녀가 농담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인 것 같네요. 박진우 씨는 웃으며 카운터 옆에 앉았습니다. 시작일 뿐이야. 그가 인정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이수진 씨의 미소가 부드러워졌지만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위기관리일까요? 박진우 씨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항공사에서는 이미 사건의 영향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휴게실과 복도에서 직원들은 시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믿으며 희망을 가졌고, 다른 일부는 큰 회사가 하룻밤에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며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유미는 더 이상 장면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즉각적인 해고는 전 동료들 사이에서 조용한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에 놀랐지만 다른 이들, 특히 그녀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피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최유미와 함께 있었던 김지은은 다음 비행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업계의 무시된 편견을 알아차렸지만 이제 그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방식으로 대중에게 드러나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서 더 신중하고 공정해지기로 다짐했고 모든 승객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존엄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녁에 박진우 씨와 이수진 씨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작은 형체가 그들의 방문에 나타났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장난감을 꽉 쥐고 순진한 호기심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가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화났어? 박진우 씨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든 것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걸 돕고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에게 더 꽉 매달렸습니다. 아빠가 고쳐줄 거야? 박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계획이야, 아가. 민준이는 미소를 짓고 활기차게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가 침대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본 후 박진우 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칠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박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시작일 뿐이야. 다음 날 항공사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뉴스에서 널리 보도되었고 전문가들은 성명의 모든 줄을 분석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저희는 237편에서 박 회장님과 그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즉시 우리는 의무적인 훈련 프로그램, 정책 강화, 그리고 모든 승객에 대한 공정성과 존중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 관행에 대한 제3자 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명 말미에 항공사는 박 씨 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했고 박진우 씨를 주주뿐만 아니라 더 나은 대우를 받았어야 할 소중한 고객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씨에게는 보도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첫 단계였습니다. 진정한 싸움,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올 부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들이 장난감 비행기를 즐겁게 날리는 동안
민준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뒤에서 오가는 대화의 무게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르겠어. 박진우 씨가 인정했습니다. 차분하지만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아. 끊임없는 압력, 인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꺼이 맞서 싸울 사람들이 필요해. 이수진 씨가 그에게 살짝 다가갔습니다.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싸울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박진우 씨는 이수진 씨의 허리를 더 꽉 잡았습니다.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사건은 소셜미디어에서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책임을 인정한 항공사를 칭찬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단지 위기 관리일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책임이 중요하다와 공정한비행이라는 해시태그는 계속해서 트렌드를 이루었고 고객 서비스 산업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더 넓은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서 박진우 씨는 항공사의 공개 성명을 다시 읽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서 이수진 씨는 커피를 마시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좋은 첫걸음이야. 박진우 씨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하기 쉬워. 그들이 진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이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유미는요, 그녀가 무언가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진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어. 그녀 같은 사람들이 문제의 일부야. 하지만 그들이 기꺼이 변한다면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도 있어.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최유미는 조용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읽는 모든 헤드라인마다 기분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항공사의 공개 사과는 그녀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덜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편견, 차별, 무의식적인 편견이라는 단어들을 보았고 매번 그것은 그녀 자신의 결점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메일을 열고 어젯밤 박 씨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직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일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책임감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김지은의 메시지였습니다. 해고 소식 들었어. 괜찮길 바라. 이 모든 게 엉망이지만 어쩌면 이게 다시 시작할 기회일지도 몰라. 최유미는 답장하기 전에 오랫동안 문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노력 중이야. 생각할 게 많아. 김지은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으면 난 여기 있어. 우리 모두 실수해.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배우느냐야. 최유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해.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배우느냐야. 그녀는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었고 그 변화는 그녀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항공사 본사에서 한상철은 이사회 앞에서 서서 회사의 개혁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의 무게는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은 많은 것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상철은 새로운 정책, 의무적인 훈련, 독립적인 검토, 그리고 고객 불만 처리 절차 개정이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그는 박진우 씨를 마주했습니다. 박 회장님, 저희는 이러한 조치들이 회장님께서 표현하신 우려사항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장님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며 책임 규명에 대한 회장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박진우 씨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좋은 시작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일 뿐입니다. 질문은 당신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냐는 것입니다. 몇몇 의사들은 불안하게 시선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진우 씨가 말만으로는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한 연장자 의사가 박진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친절하지만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 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낮았습니다. 박 회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종류의 책임 규명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는 변해야 하고 이 대화를 추진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박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일어나도록 합시다. 박진우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수진 씨가 뒷마당에서 조용히 민준이가 장난감을 들고 뛰어다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다가가 이수진 씨의 허리에 팔을 둘렀습니다. 회의는 잘 됐어. 그가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민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미소 지었습니다. 또 그들을 혼냈군요. 그녀가 농담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웃었습니다. 조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들이 아들을 지켜보는 동안 이수진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하게 언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박진우 씨는 다시 한숨을 쉬며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모르겠어. 그가 인정했습니다. 아마 우리 세대에는 아닐 거야. 이수진 씨가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조용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싸울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박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싸울 거야. 민준이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엄마, 아빠, 내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나는지 봐. 부부는 아들이 다시 달려가는 동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씨는 그를 지켜보면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민준이가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지평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아닐 거야. 그가 인정했습니다. 확고하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더 가깝게 만들어줘.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한 그것은 불가피해. 이수진 씨는 박진우 씨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조용한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번졌습니다. 누군가 할 수 있다면 그건 당신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부드럽지만 확고했습니다. 우리야,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함께 있어. 민준이가 마당에서 웃는 동안 지난 며칠의 무게가 어쩐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음에 올 어떤 것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37편에서 일어난 사건의 영향은 한 항공사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항공산업의 편견과 책임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커졌고 주요 뉴스 매체들은 항공사가 취한 개혁을 전환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은 대중에 커지는 압력 때문에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자체 검토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가족에게 일어난 한 사건은 더 넓은 운동,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외침으로 커졌습니다. 옹호 단체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양한 고객 서비스 산업에서 차별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를 추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수천 명의 승객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박진우 씨와 이수진 씨는 조용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관심이나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결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른 누구도 그들이 겪었던 것을 겪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진우 씨는 항공사 CEO인 한상철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진행 보고서. 안에는 회사의 지속적인 개혁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무적인 편견 및 감수성 훈련은 이미 시행되었고 직원들의 88% 이상이 첫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부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제3자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승객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책임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메일 끝에는 한상철의 개인적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책임을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름을 위한 회장님의 입장은 우리 회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저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씨는 이메일을 이수진 씨에게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첫 단계 완료, 다음 단계로. 한편 작은 커피숍에서 최유미는 구석에 앉아 노트북으로 구직 목록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는 성찰의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에게 더 무거운 것은 그녀가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후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나아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양성 및 편견 인식 워크숍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배우고 성장하고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동안 그녀의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기를 망설였습니다. 박 씨 가족으로부터의 이메일 답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열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최유미 씨,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당신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변화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당신이 이 길을 계속 따르기를 바랍니다. 최유미는 오랫동안 메시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목에 덩어리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무언가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일어서기로 선택한다면 열려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는 끝났지만 미래는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 가족은 다시 비행기에 탔습니다. 박진우, 이수진, 그리고 민준이. 하지만 이번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진정한 존경과 전문성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망설임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모든 승객은 마땅히 받아야 할 평등한 존중으로 대우받았습니다. 그들이 프레스티지석에 자리를 잡자 이수진 씨가 장난스러운 미소로 박진우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박진우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알아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모두가 올바르게 대우받는다는 거야.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민준이가 신나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난감을 꽉 쥔 채. 아빠, 우리 또 날아! 그가 외쳤습니다. 눈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아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가, 우리는 날아갈 거야. 그는 이수진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변함없이 강하고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모든 것을 한 이유였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도 관심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공정하게 대우받는 단순한 존엄을 위해서였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하늘로 솟아오르자 박진우 씨는 의자에 기대어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더 싸워야 할 것이 있고 더 고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에게 평화의 순간을 허락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여정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